예, 그 다음 두 번째 강의는 지금 한양대학교 공대에 다니는 김영배 학생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할 때 한 분은 이제 선배님으로 하고 또 한 분은 좀 재학생이거나 대학 재학생이거나 또 젊으신 분들을 이렇게 해서 좀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에는 우리 축산중학교 또 영해고등학교를 나온 김영배 군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배 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인현 선배님과 또 행사를 주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한 앞서 강연해 주신 권재술 선배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표는 PPT 대신 그냥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간략하게 종이로만 띄워놨는데 혹시 그거라도 괜찮으면 화면을 공유할까요? 예, 공유해 주십시오. 예. 예,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예, 예.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순서대로 제가 한번 발표를 준비했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대를 다녀와서 한양대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24살 김영배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발표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제 소개를 한다면 저는 영덕의 축산면 경정 1위인 차유에서 나고 자랐으며 대학교 진학을 위한 서울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영덕에서만 이제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면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는 축산항 초등학교에서 경정 분교장을 옛날 이름으로는 이제 경정 국민학교였는데 점점 인원이 줄다 보니까 축산항 초등학교의 분교로까지 바뀌게 됐을 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축산중학교를 고등학교는 영해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말 이제 종강 후 방학이라서 영덕에 머물고 있지만 학기 중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영덕학사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제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제 기회지만 이제 행사 진행에 있어서 전달을 받고 첫날 이제 두 번째 발표라서 이제 앞서서 선배들이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보기도 힘든 순서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더욱이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오늘의 권재술 선배님부터 다른 선배님들 역시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셔서 제가 감히 함께해도 되는 게 맞는지 걱정이 되게 많이 되었습니다. 김인현 선배님께서는 아마 제게 기대한 발표는 사회 진출 이후의 이야기보다는 비교적 중고등학교 시절을 경험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중고등학교 때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을 고민 중이거나 혹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영예고로 할지 아니면 뭐 영덕이나 영덕여고로 하거나 아니면 타지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 후배님 혹은 그런 자제를 둔 부모님께 좀 더 적합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용의 진행 순서는 영덕에서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한 이제 제가 경험하고 또 느낀 점들, 그리고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들과 제 전공, 진로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영덕 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덕에서의 초중고 생활을 이제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장단점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느꼈던 영덕에서의 초중고 생활에서 가장 큰 장점은 학교와 학생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의 유대관계가 되게 깊다는 점을 뽑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할 당시에 초등학교는 동창의 수가 4명이었고 중학교는 13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81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학교였고 이런 작은 규모의 학교의 장점으로는 이제 좀 전에 말했던 큰 유대관계,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큰 유대관계를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고 이러한 장점은 제 성향에 되게 잘 맞았습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의 그 개개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맞춰서 수업과 수업 외 기타 활동들을 진행해 주셨고, 또한 이러한 학교의 특성은 한 학생이 선생님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을 수 있게 해줌에 따라서 학생이 느낄 수 있는 수업의 질이 상당히 높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선생님들과의 그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진로부터 개인 고민 등에 대한 상담을 쉽게 이제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저의 경우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을 수업 중이나 혹은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이럴 때 찾아가서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고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역시 81명이라는 숫자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하면 많은 숫자지만 88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큰 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은 여전히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이러한 이제 특성 덕분에 저는 학창 시절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일을 되게 싫고 귀찮은 일이라고들 말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학교 가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다져준 발표를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예고등학교에서 교감을 하셨던 제게는 중학교 때의 과학 선생님이셨던 김영도 선생님께서 제게 중학교 때 해주셨던 말씀이 제게 이제 공부와 학업에 대한 큰 의지와 열정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벽에 뱃일을 하러 나가시는 부모님을 따라가 봐라.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게 된다면 너가 지금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직접 보지 않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었고 어쩌면 평생 볼 수도 없었을지도 모를 부모님의 생업의 현장을 직접 보고는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에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공부가 맞구나라는 마음 깊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김영도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생들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저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 역시 아마 학생과 선생님 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서 제가 부모님을 되게 따른다는 제 개인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저를 독려하고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평생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의 마음은 이제 그 선생님의 해당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 흉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 같아서 공부하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영덕에서 중고등학교 이제 수업을 다닐 때는 학교 수업 외에는 거의 사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애초에 받기 힘든 시골이라는 특성도 있었고 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사교육을 받기 힘든 지역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수업과 가르치는 정도 또한 시험의 난이도 등을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교육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는 그때나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사교육을 또 받으려면은 학교 수업 외에 이제 추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부족하다?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받았던 사교육은 제가 중학교 때 유행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가정방문 수업인 눈높이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인강도 보지 않았고 어떠한 학원도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또 영예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매일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 등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러한 시간들 덕분에 이제
당일에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 내용들을 정리하고 복습하고 또 모르는 내용을 기록해놨다가 다음날 수업 때 질문하고 이런 그 반복된 일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시험 치르는데 또 내신을 얻는데 그 어렵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한 이제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은 공부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그 영예고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에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주로 그 기숙사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크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까지 진학을 한 뒤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포항을 나가서 좀 더 큰 학교를 갈지 아니면 영예고등학교를 갈지를 되게 고민을 했던 때가 있는데 저는 영예고등학교를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설명 듣고 스스로도 결정했고 참 잘한 선택이라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수시 전형으로 갔는데 시골 학교에 약간 작은 규모의 학교의 단점이 이제 있을 텐데 큰 단점 중 하나는 정시 준비가 어렵다는 걸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뒤집는다면 그만큼 수시 준비가 쉬울 수 있다는 말인데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부터 수시를 통해 진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영예고에서의 제 그러한 선택은 이제 좋았다, 잘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예고등학교의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시골학교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받기 수월하다라는 점이 있고 그러한 내신 성적을 통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라는 수시 전형을 통해서 더 높은 학교에 가는 전략이 유리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학업에 열정을 보이면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했듯이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더 열심히 이끌어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수시 준비하면서 역시 고등학교 생활도 되게 재밌게 즐겁게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처음부터 난 수시로 갈 거야 혹은 난 학교 생활은 안 하고 수능으로만 학교를 갈 거야 라는 생각은 옳지 못합니다. 늘 두 가지 가능성을 열고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적어도 영예고등학교에서는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시로 이제 대학교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후배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기를 수시를 준비하면 아무래도 수능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내신을 준비하면 학교 수업에 대한 공부를 그만큼 하는 거고 수능 문제나 학업은 결국 그런 내신과 어느 정도 많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내신 준비한다고 수능 성적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찍는다거나 그런 걱정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한 수시로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면은 그 학교를 정시로 진학한 애들보다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떨어지지만 제가 제 한양대학교 동기들만 둘러보더라도 수시로 진학한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정시로 온 아이들보다는 수능 성적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것에 대한 정시 성적이 떨어지는 리스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고등학교, 중학교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제가 대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입시에 있어서 6개의 수시 원서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학교를, 일반 학생부 종합으로 중앙대학교를, 그 다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경희대학교를 썼고 경북대와 충남대도 쓰긴 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일반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한 6개의 원서 중에 가장 희망했고 또 높게 썼던 한양대학교가 최초 합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만족하고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영예고에서의 큰 장점 중 하나인 농어촌 지역 특별 전형이라는 가능 덕분에 이뤄낼 수 있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신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노력에 더하여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지역의 장점을 살린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후배님들이나 혹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 영예고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시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크게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대학교에는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혹은 더 뛰어난 동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교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전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방향성을 각자 걸어가는 동기들을 봄으로써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어느 한 방향을 가졌을 때는 다른 동기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의지와 원동력을 키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에 진출한 대학교 동문들이 많다는 점을 또 하나 크게 장점으로 내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을 하고 그런 걸로 몸소 겪은 건 아니지만 들리는 이야기에도 그렇고 그 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의 강연을 접하다 보면 꽤나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런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원자력 공학과 자체가 전국에 몇 없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 나가면은 제 학교를 나온 동문 선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특성은 제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도 가질 수 있는 특성인데요. 제가 다녀본 학교는 이제 우리 학교 한양대학교이기 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라고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 전공과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원자력공학은 원자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학부 때는 두루 공부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혹은 그 시설에서 쓰이는 핵 연료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연구 쪽으로 나간다면 핵 융합 혹은 핵 분열을 통한 에너지를 다루는 또 그를 적용한 여러 가지 산업 방향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분야도 존재하는데 이 분야로 진학할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사 등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 학부생 중에 6에서 70% 정도는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는데 학과가 워낙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높은 대학원 진학률을 보입니다. 저희 경우는 이제 울진 혹은 경주에 있는 한수원에 학부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취직하는 걸 희망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대학원 진학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아마 대전에 위치한 원자력 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취업이라기보단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과의 특성을 한 가지 말해본다면 원자력 공학과는 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학과와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 정도가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정부의 경우는 탈원전 정책을 이제 펼쳤기 때문에 원전 산업 및 원자력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현 정부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됐던 선배들은 되게 좀 다른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제 학과의 특성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반대로 원전을 밀어주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때만큼 또 쉽게 호황을 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덕 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덕 학사는 예전에 고향 출향민들이 설립한 서울에 위치한 기숙사로 현재는 32명의 학사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매해 12월 말에서 1월까지 수시와 정시의 전형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받고 2월 초중순의 결과가 나오며 2월 중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사의 장점은 제가 자랑스럽게 많이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이제 학사에 지내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한 달에 13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지낼 수 있다는 점은 어딜 가더라도 크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의 대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등하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사에는 이제 저와 같이 고향에서 올라온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타지에서 만나는 고향 사람들이라는 깊은 유대감 덕분에 정말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서로 의지하며 좋은 시간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밥을 자주 같이 먹기도 하고 나들이를 같이 가기도 하며 학업에 있어서는 비록 같은 학과는 아닐지라도 공부나 과제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꼭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로 진학한다면 영덕학사는 지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배님들께는 사회를 진출한 이후에도 이렇게 공무원 활동을 이어나가 줌으로써 후배들에게 좋은 강의부터 기회들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저에게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대학 진학 강연을 해주신 김인영 교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생의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인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예. 음. 후배님들께는 이제 영예고로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면 혹은 진학을 했다면 영예고가 지닌 장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목표하는 대학교 입시를 꼭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와서 이제 느낀 건데 고향에서 출향한 훌륭하고 좋은 선배님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느끼기 어렵겠지만 알고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또 도움을 주시는 선배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주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배 학생 강의 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예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우선 박영주 해우랑 총무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박종환 선생님 여기 계신데 김영배 학생 박종환 선생님 아시죠? 예, 예, 좀 격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집이 아니고 밖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예. 차 안에서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키운 제자지만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요즘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영배 학생 또 전에 있었던 전 권총장님 얘기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기회가 영덕에 지방이지만 영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기회로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영배하고 관계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영배 학생은 제가 축산중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때 아까 김영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때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영배 학생이 전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가르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런 상황을 알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중학교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저도 시내 그 당시에 포항 시내 고등학교 있다가 축산중학 갔기 때문에 또 타 지역 학생들이 포항 시내 와서 공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특별히 권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을 잊지 않고 또 고향을 잊지 않고 또 선후배 간에 좋은 유대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환 선생님 영배
잘 지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주 해우랑 총무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영주 총무님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해우랑 총무 박영주입니다. 영예 초등학교 영예 여중을 나왔고요. 그 이후에 영예 여중고를 86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왜 영예 여중고일까 약간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선배들은 상가만 있었기 때문에 영예 여상이었지만 저희가 들어갈 때는 인문반이 한 반 생기면서 명칭이 영예 여중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김영배 학생이 후배님이 얘기하는 거 너무 잘 들었는데요. 또박또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예 지방이 가지는 고등학교의 장점이라든지 한양대학교의 분위기라든지 대학교에서 느끼는 생활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때도 어른분들이 좋을 때다, 좋을 때다 그러시면 아, 뭐가 좋지? 우리는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다시 한번 돌아보니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고등학교의 일상적인 생활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르는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라든지 친구들과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떠는 수다라든지 그리고 저는 인문반이었기 때문에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요. 그때 10시에 교문을 나설 때 밤에 나서면서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겠든지 간에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라든지 그리고 정말로 친구들과 가장 많이 웃었던 시절이 그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시절에서 좀 더 열심히 생활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뭘 열심히 하라는 얘기일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거는 각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문학을 열심히 하는 친구는 책을 열심히 읽을 수도 있고요. 미술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노래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게 없다. 이런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그 시절로 돌아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희가 돌아갈 수 없는 시절, 그 시절 귀하고 아름다운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힘들다고 느껴지겠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즐겁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주 우리 동문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우랑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해우랑은 영예 중고등학교 멘토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김인현 교수님을 비롯하여서 여기 지금 특강할 때도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멘토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 고등학생들이 서울로 대학교 탐방 캠퍼스 투어를 왔을 때 김인현 교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고려대학교에서 저희 선배님들이 특강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멘토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중에서 우리 김영배 학생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생들 중에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손정숙 학부모님 계신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박다나 학부모님 또 신명희 우리 부회장님 많이들 계신데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은 우리 종합토론 시간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예, 좋습니다. 예, 네. 김영배 학생 정말 반갑고,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정말 훌륭하고 그런 후배를 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예, 아주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합니다. 원자력 분야가 지금 정부가 좀 원자력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탈원전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정말 장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 선택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을 연구하면 앞으로 전망이 나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 원전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저렇게 해서 그러지 절대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 원자력 정책도 바뀌어질 테고 그리고 지금 있는 원자로들을 다 운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그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분야에 연구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선택했고 내 생각에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조리 있게 잘 발표를 하고 그래서 아주 잘 들었고 정말 아주 반가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 현장에 갈 수도 있겠지만 난 기회가 된다면 더 연구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이건 굉장히 이 첨단 과학이거든. 그러니까 그 분야에는 아직도 연구해야 될 바가 많고 첨단 과학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서 실력을 쌓고 그래서 이 좁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보고 정말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런 그 원자력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안 될 거 없어요. 지금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정말 나중에 한 10년 뒤에 내가 뉴스에서 김영배라는 이름을 볼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축하해요. 잘 하시고. 예,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특히 김영배 학생이 그 말한 것 중에 그 우리 영예고등학교가 이제 규모가 작고 또 뭐 그 단인 축산중학교 등등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케어할 수 있고 학생들에 맞춰서 뭐 강의나 진로 상담을 해줄 수 있었다는 그런 체험 그게 그러게 예, 지금 아주 학부모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농어촌 전형 그리고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학교로 갈 수 있다. 이 조언도 참 소중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뭐 동창회 부회장님들하고 또 해우랑 회장님들한테 시간을 이제 배정을 했는데 뭐 누구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김수